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총명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오면서 아유 선생님 우리 아들 총명탕 좀 지어주세요. 공부 잘하게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 자녀들의 뇌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총명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명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백복신, 원지, 석창포 이렇게 세 가지 약재로 구성되어 있는 간단한 처방입니다.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총명탕은 건망증을 치료하고 오랫동안 먹게 되면은 하루에 1000마디의 문장을 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이 총명탕을 먹으면은 공부를 잘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사실 총명탕 자체는 IQ나 지능을 높이는 약이 아니라 두뇌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장기인 심장과 비장을 튼튼하게 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이렇게 도와주는 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 보면은 피곤하고 이제 머리도 무겁고 또 이제 뒷목도 뻐근하고 그리고 이제 답답하고 졸음이 오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사람이 또 좀 예민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공부 시간에 비해 가지고 능률은 떨어지는데 이러한 불편한 증상들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총명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명탕은 백복신, 원지, 석창포 이렇게 세 가지 약으로 구성된 처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총명탕은 처방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나 또 이제 병증 그리고 불편한 증상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약을 더 추가하기도 하고 또 이제 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총명탕에 들어가 있는 백복신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백복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나무 뿌리에서 기생하는 버섯의 일종입니다. 주로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비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니까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속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소화기 계통이 좋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리 실험에서 보더라도 이 백복신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지라는 약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들 이 원지라는 한자 풀이를 보게 되면은 뜻을 오래 기억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약재입니다. 그 이름처럼 기억력을 증진시켜 주는데 효과가 뛰어나고 또 지혜를 돕고 귀와 눈을 밝게 하면서 건망증을 없애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약재입니다. 특히 원지에는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뇌신경 세포의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창포인데요. 여러분들 석창포 하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부터 단오 때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면은 머리가 맑아진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창포입니다. 이 석창포는 몸에 막혀 있는 기운을 뚫어 가지고 귀와 눈을 밝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면서 건망증을 치료하고 지혜를 길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석창포 잎을 떼보면은 그 정유 성분 때문에 톡 쏘는 듯한 독특한 향기가 나는데 그거 자체가 정신을 맑게 하고 몸에 정체된 기운을 뚫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이 석창포는 저산소 혈증에서 세포 활성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총명탕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약재와 같이 섞어서 쓴다라고 했는데 단지 총명탕만 먹는다면은 백복신, 원지, 석창포 각각 20g에 물 한 1000cc 정도 넣고 1시간 정도 달여가지고 이제 물이 반절 정도 줄게 되면은 하루에 3번 정도 아니면 여러 번 정도로 그 물을 나눠서 마시는 방법이 괜찮습니다. 총명탕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한의원에서 이 처방을 단독으로 쓰지는 않고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허약한 장부를 보강하는 약재를 가미해 가지고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허약한 학생 또는 건강한 학생이라도 총명탕에 자신의 체질에 맞는 약재를 가미해서 복용을 하게 되면은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체력도 강화되어 가지고 공부든 운동이든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총명차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산조인, 용안육, 향부자, 구기자차 뭐 이런 것들이 뇌발육이나 또 이제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산조인이라는 약재는 한방에서 신경 안정제로 쓸 만큼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또 이제 불면증과 건망증이 있을 때 산조인 차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여성들의 화병이나 그 스트레스, 히스테리 이런데 산조인이란 약을 많이 쓰죠. 두 번째는 이제 용안육인데요. 용의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용안육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중국의 남쪽 지방이나 인도, 태국에서 나는 약재들입니다. 이 용안육은 먹어보면 굉장히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맛이 납니다. 뇌에 영양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졌을 때나 건망증에 효과적이죠. 또 장시간 공부로 인해 가지고 뇌가 피로해 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신경이 안정이 안 될 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향부자는요, 우리 몸에 막힌 기운을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험생이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무겁고 불안한 경우에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난 것이 향부자입니다. 또 무리한 공부로 인해 가지고 뇌에 가부화가 걸렸을 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가지고 뇌에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시켜 가지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향부자입니다. 자, 네 번째는 구기자인데요. 여러분들, 구기자는 신선히 먹었던 영양식품이다. 또 돌을 닦는 사람들이 먹었던 영양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기자는 뇌에 영양을 보충해 줘 가지고 기억력을 올려주고 그리고 눈을 밝게 하면서 뇌의 노화까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약재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수험생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구기자에는 레몬의 21배에 달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공부로 지친 수험생들의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산조인, 용안육, 구기자, 향부자 각각 20g에다가 대추 한 20개 정도 넣고요. 물 2000cc 정도 붓고 1시간 정도 달여가지고 물이 약 500cc 정도 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꿀 3티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 그 물을 하루에 3번 정도 드시게 되면은 공부하는데 체력적으로나 또 이제 머리가 맑아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호두와 잣인데요. 이 호두와 잣에는 레시딘 성분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우리 뇌의 구성 물질을 보게 되면은 20%가 레시딘으로 이루어졌는데 호두와 잣을 먹게 되면은 레시딘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억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고 또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루에 호두 5개, 잣 10개를 먹으면은 기억력이 좋아지고 장수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호두의 모양을 보면은 딱딱한 껍질 속에 열매가 있고 그 열매는 좌우대칭으로 쪼글쪼글 주름진 것이 생김새가 마치 뇌와 비슷하기 때문에 뇌에도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잣과 호두는 고칼로리 식품으로 체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또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죽을 써 먹이면은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선시대 왕세자들은 어떻게 두뇌 발달에 좋은 음식을 먹었는지,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궁중조청입니다. 그러니까 궁중에서 만든 조청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조선시대 왕세자들은 보통
새벽 5시에서 7시 정도 기상을 해가지고요.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은 인시와 묘시에 해당이 되는데 일출이 시작이 되고 뇌의 기능이 깨어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왕세자들은 공부를 하기 전에 궁중조청을 먹게 되는데요. 이 궁중조청이 바로 두뇌에 양질의 포도당을 공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조청은 우리가 보통 물엿이라고 하고요. 엿을 묽게 고운 것이죠. 주성분은 메가당으로 되어 있는데 궁중조청이 특히 두뇌 발달에 좋은 이유는 그 원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중조청의 원료는 현미, 율무, 수수, 통밀, 호박, 생강, 마늘 등의 재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이런 천연 재료들을 발효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일반 당에 비해 가지고 소화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왕세자들은 수업 직전에 이렇게 만든 궁중조청을 먹었고 또 수업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무를 썰어서 삶고 나가지고 조청에 절여 만든 무전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두뇌에 필요한 당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이런 조청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으로도 먹는 것도 두뇌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궁중조청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현미, 그 다음에 이제 율무, 수수, 좁쌀, 차조, 통밀, 호박, 무, 생강, 마늘, 엿기름을 깨끗이 씻어 가지고 압력솥에다 넣고 이것을 이제 찐 밥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식혜를 만드는 것처럼 엿기름이나 생수, 찐 밥을 발효시키고 또 약한 불에 천천히 저어 주어 가지고 달여 주십시오.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조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궁중조청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에게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궁중조청을 먹이게 되면은 이 두뇌 쪽에 포도당 공급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수험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총명탕과 그리고 궁중조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